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청년이 좀비화된다고 표현을 했던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좀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건 그 소위 말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좀비라는 표현에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생이면 20살 이제 되게 이제 20대잖아요. 20살 넘게 되잖아요.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죠? 성인이지요.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게 벌써 몇 해 저기 좀 꽤 됐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어떠냐면요. 대학생이니까는 이제 부모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무슨 뭐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성인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고 부모가 일부 부모님들은 감시도 하고 예? 게임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고 저기 가라고 이제 이런 잔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한테는 그런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부모들은 자기 역할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고요. 근데 대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업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강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시간표 짜가지고 수업이 있는 날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고 예? 수업이 없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표 짜가지고 학교에 이제 있는 날은 덜렁덜렁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으니까는 학점을 따야 되니까는 강의 들어요. 강의 듣는데 왜냐면 학생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강의가 그러니까는 강의 시간에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 보게 되면은 뭐 이 재미를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까 학점 따기 위해서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야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하여간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취업이란 말이에요. 취업이요. 취업 힘들다는 건 다들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상 다들 뭐 들어오자마자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보다 또 더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강의도 뭐 열심히 안 들어도 사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되게 졸업하고 학위 따면은 대충 취업이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되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내가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시절은 끝난 지 옛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는데 주변에 뭐 친구, 선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선배들이 뭐 하는가? 뭐 토익을 점수를 몇 점 따놨으면 자기도 그러니까 토익 점수 안 따놓으면 좀 불안해하고 소위 스펙 쌓기죠. 스펙 쌓기 하는데 이 스펙 쌓기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스펙을 쌓아도 별 자기의 그러니까 이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은 불안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교육의 잘못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교수가 그러니까는 어떤 과제를 딱 주면은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주면은 뭐 어디 가서 그러니까는 베끼던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서 찾아가서 짝이 있게 하든 간에 다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네가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문제를 찾아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이 있으면 우리나라 청년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요즘 청년들한테는요. 뭘 해야지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그러니까 선생들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선생들도 모르니까. 교수들도 모르니까요. 주로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되게 어떤 거냐면요. 자격증과 관련된 혹은 시험을 요구하는 소위 공무원, 공기업, 교사 아니면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시니 예? 무슨 자격증들 있잖아요. 회계사 자격증이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뭐 이렇게 뭐 저기 행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범위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이런 부분들은 뭘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알다 보니까는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목을 맺죠. 이 분야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그나마 이런 시험이라든가 자격증과 관련된 거는 그나마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들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될지. 기업들조차도 지난 수십 년을 쭉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계속해서 기업은 자기한테 돈 많이 벌어줄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기업들의 저거잖아요. 기업들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헤매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교수들도 그러니까 뭘 하면은 네가 취업을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수들도 몰라요. 교수들이 공부한 게 과거에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지금 전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방식도 과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미스매치요. 이 미스매치가 지금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았던 방식으로 지금 청년들 똑같이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는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예? 그걸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경제 생태계가요. 디지털 생태계. 소위 말해서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생태계가 이렇게 우리가 구축이 된다고 제가 그동안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는 방식. 이건 뭐냐면은 산업사회의 교육이라 이겁니다. 교육은 제도거든요. 이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산업사회 교육이 산업사회에 필요했던 사람이 디지털 생태계에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런 고통이나 혼란은 안 생기죠. 그런데 전혀 다른 생태계라 이거예요. 산업사회 생태계하고 디지털 생태계는 전혀 다른 생태계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생태계. 이거 그동안에 제가 쭉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게 신문에 나왔던 그림인데, 코로나19 위기에 청년층을 표현하는 뭐 용어들, 우리나라 M4 세대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3포 세대니 M4 세대. 이게 무슨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게 모습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모습이 존재했죠.
중국엔 탕핑족, 일본에는 오야가차라고 하는데, 사토리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야가차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부모, 부모 뽑기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예? 자기 삶이 결정된다 해야죠. 우리나라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무슨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희생당한 세대, 예? 뭐 이런 세대 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파이어족, 그러니까 일찍 빨리 돈 벌고 그러니까 은퇴하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을 어떻게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별로 그러니까는 이 희망도 안 보이고, 예? 이런 상황, 이거 끔찍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요, 제가 아까 좀비라고 표현했던 거는 학교에 수업 있으면 덜렁덜렁 와요. 와가지고 그냥 강의실에서 이제 들어야지 교수가 출석을 부르니까는, 예? 출석 체크하고, 예? 학점 받으려면은 출석은 해야 되고 그러는데, 뒤에 앉아서 별로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안 들어와. 뭐 많은 경우도. 그리고 강의 끝나면 또 이제 덜렁덜렁 해가지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지 자기가 자기의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하고의 삶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보일지가 어떤 이 세상이 전개될지를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좀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생과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과 그 교육을 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학교라는 데가 이게 산업사회 제도라 이거예요. 산업사회 제도. 근데 지금 학생들은 뭐냐면은 산업사회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요. 이제 올해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은 2003년에 태어난 애들이 들어올 겁니다. 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벌써 이미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그러니까는 대학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세상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쭉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선생들은 과거 뭐냐면은 80년대, 90년대 공부한 사람들, 뭐 최근에는 2000년대 초에 공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젊은 선생으로 합류를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공부한 내용들도 대부분이 산업사의 유산들이에요. 이론들이 대부분이요. 그리고 여전히 학교의 교육 시스템, 스쿨링 시스템이라 그러죠. 이건 산업사의 유산이고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건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교라는 것이 수명이 다했다.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낼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저는 만나요. 제가 오늘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시대의 교육은요. 저기 강남 대치동에 살던 아니면 지리산 산골에서 살던 교육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뭐냐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대치동에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치동에서 교육받아봤자 시대 부적응자만 양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입시 교육,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지식들은 뭐죠? 대부분이요? 정해져 있는 답을 누가 더 많이 빠르게 습득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학생들한테 습득을 시키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요. 학생들이 재미가 없죠. 저걸 내가 왜 저걸 암기해야 되고 저걸 다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재미가 없죠.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요. 예? 재미 같은 걸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디지털 기술이 전개되면서 저희 때는요.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대학교 때도 보게 되면 체육 시간에 보게 되면 공 하나 주고서는 교수가 볼차 그렇게 없으니까 끝내 그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요. 그런데 학생들이 배우는 걸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내가 저걸 왜 저걸 예워야 되지? 저거를 관심도 없는 거 저거를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